네. 자, 이제 화면 다시 보이고 목소리 잘 들리면 숫자 1. 죠? 제가 지금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자, 숫자 1 한번 입력해 보세요. 화면이랑 목소리 잘 들린다. 죠? 나머지 분들도 잘 들리나요? 상혁, 희영, 아이패드. 네, 그 목소리 잘 들리면 숫자 1 한번 입력해 보세요. 목소리 왜 안 들릴까? 어, 잠깐만. 목소리 들리나요? 네. 인터넷이 불안정합니다. 네. 아까보다 덜 들리는 것 같지, 왜? 잘 들리나? 네. 자, 아이패드론 들려요. 그래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지금, 자, 이렇게 나오는 거가 이제 가상인간 언리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가 그 유니티죠. 유니티는 용도 자체가 가상 환경들 이런 거 만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언리얼은 가상 인간 이쪽으로 좀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터디에서는 유니티랑 그다음에 추후에는 가상 인간을 만드는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유니티를 배우고 있고 유니티 안에 주요 컴포넌트는 구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니티를 툴을 키고 툴 안에 있는 특정 영역 그런 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볼 거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유니티 설치 및 환경 세팅. 우리가 이제 설치는 다 했다고 얘기를 했고 이 환경에 해당하는 것들 이 버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유니티는 설치 끝났고 유니티 엔진, 언리얼 엔진, 유니티 엔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유니티는 환경, 그다음에 언리얼은 가상 인간 그쪽을 많이 하고 있더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능,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컴포넌트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티 설치 및 설정에 해당하는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는데 자, 각각의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유니티 설치 및 설정 이런 식으로 나와서 유니티 홈페이지 이렇게 좀 생겨 먹었죠. 그래서 unity.com에 해당하는 거 이거 저번 시간 다 했기 때문에 금방금방 한 번씩만 보고 갈게요. 음. 자, unity.com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유니티 이제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는데 음.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나오게 있고, 자, 이렇게 나오신 부분이 아마도 이 교재에 해당하는 거랑 조금 틀리게 될 건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그죠? 요, 게스타트 버튼, 얘죠. 얘를 선택을 하시고, 선택하면은 따로 이렇게 또 탭이 올라오면서 유니티에 해당하는 다운로드 환경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스토어에 해당하는 거가 계속 이제 연동이 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어에 해당하는 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보이고 있는 이제 유니티 쪽에서 스토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핸드폰을 사는 가게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에는 에셋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에셋은 다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산. 그 에셋 스토어에 해당하는 거는요. 뭐다?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뭐 아이폰을 샀을 때는 뭐다? 그 안에 있는 그 앱스토어, 그지? 안드로이드는 플레이 스토어. 거기 가서 또 뭘 깔죠? 카카오톡이나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등등에 해당하는 이런 어플들을 깔잖아요. 그래서 에셋 스토어에서는 그 카카오톡이나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등에 해당하는
한마디로 삼성폰이면은 삼성폰 어플, 기본 어플 외에 다른 걸 까는 거를 SS 스토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유니티 스토어는 삼성폰사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추후에 나오는 SS 스토어는 그 삼성폰 안에 또 설치하는 뭐 플레이 스토어 그 안에 까는 뭐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디비주얼 팀,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나오는데 인디비주얼 이게 개인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 스튜던트 그다음에 퍼스널, 유니티, 런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자 스튜던트, 퍼스널 개인으로 사용하는 건 둘 다 프리 이렇게 돼 있어. 그지? 뭘 받아도 관계는 없다. 그죠? 대신 스튜던트를 받게 되면은 이건 뭐다? 입증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로 이렇게 이제 봤을 때에, 그죠? 이 부분 빼고, 엑셀레이터 프로젝트 빼고는 스튜던트 퍼스널이 동일한데, 엑셀레이터 프로텍션, 그죠? 그래서 프로젝트 할 때, 뭐, 에셋에 해당하는 거를 무료 에셋을 주더라. 그래서 더 많은 기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 중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생에 해당하는 거 입증을 할 수가 있어. 혹은 저처럼 어디 교직에 해당하는 학교에 해당하는 이 이메일이나 이런 거가 있다고 하면은 이 스튜던트 계정을 또 쓸 수가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니티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셨고요. 플랜에 해당하는 것도 인디비주얼과 퍼스넷에 해당하는 게 둘 다 풀이다. 둘 다 풀인데 두 가지 버전 중에 뭐다? 스튜던트가 조금 더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을 할 건데 가입할 때 구글 계정 혹은 뭐 SNS 계정 이런 것들 통해서 이 회원 연동이 된다. 그지? 자, 그렇고 스튜던트의 조건들. 그래서 공공기관에 있거나 이러면은 이 스튜던트 계정 쓸 수 있다. 그 얘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자, 그렇고 내려가셔서 이 그림은 뭐다? 여기에 해당하는 구글 계정, 여기 이제 보이죠? 구글 계정, 그 다음에 이제 SNS 계정들로 연결해서 쓰실 수 있더라. 그 얘기고요. 자,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은 유니티 허브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된다. 그죠? 그래서, 허브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볼까요? 허브. 자, 허브를 검색하면은 유니티 허브라고 하는 게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유니티 허브 지금 밑에 보이는 그림 요게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니티 허브 얘들은 이 자원을 많이 잡아먹는 어플이에요. 음, 자, 핸드폰에서만 있는 게 어플이 아니고요. 이제는 이렇게 윈도우 상에서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다 어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왔고요. 자, 이렇게 이제 올라왔을 때에 이 유니티는요, 버전이 또 많이 중요해요. 버전에 따라서 기존에 3.3 버전에서 돌아갔던 게 3.4는 조금 다른 설정을 해야 돌아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는 이 속도가 빨라요. 빨라가지고 기존 거가 추후에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빈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을 조금 짧게 했지만. 그래서 항상 이 버전에 해당하는 거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게 허브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유니티 허브고요. 이 유니티 허브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도 LTS라고 하는 이제 요게 보이죠? 롱텀 서포트의 약자. 그래서 장기 지원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신 버전이 있고,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장기 버전 중에 최신 버전에 해당하는 걸 설치해라.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 몇 버전을 설치를 했냐고 봤더니, 3.4 버전도 있고, 3.3 버전도 보이고 있네요, 여기서. 그래서 둘 다 LTS 버전인데, 3.4 버전 설치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저도 여기 이제 봤더니 이 교재에선 3.4 버전이 LTS 중에 최신 버전이었는데 제가 이거 설치를 6시간 전에 한번 돌려봤다고 나와 있네요, 오늘. 음, 아마 일주일 전쯤에 이 컴퓨터에 지금 강의보다 스터디하고 있는 이 컴퓨터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신 버전이 뭐다? 2021년에 3월 18일 이렇게 돼 있는데 3.18, 3월 18일 아니고 3월 18일일 것 같아요, 이거. 이제 2021년에
3.18 버전, 그지?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예, 채팅방에 본인의 버전, 본인의 유니티 허브는 3.4 버전이고요. 그다음에 그 저번 시간에 아마도 뭔가를 만들어 봤을 거니까 이 버전이 몇 버전인지 한번 남겨보실래요? 나는 몇 버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더라. 네, 프로젝트에 한번 써보세요. 캡처해서 뭐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은 글자로 입력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채팅방에 한번 남겨보세요. 2021에 3버전 이렇게 돼 있고 유상인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분들은 3.19 3.19면은 저보다는 좀 업버전이고 맥북인 것 같습니다. 그지? 3.19는 맥 버전은 한 단계 더 위의 버전인 것 같아요. 그렇고요. 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이제 봤더니, 여기에는 이제 톱니바퀴 모양이 이렇게 보인다. 어디에서? 이게 인스톨, 그죠? 인스톨에서, 여기, 요 부분에 뭐, 서치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여기 톱니바퀴 보이네요. 그지? 그래서,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이제 봤더니, 자, 여기에 웹GL의 윈도우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윈도우 버전에서 3.18 버전이다. 이렇게 돼 있고, 애드 모듈에 해당하는 걸 누를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애드 모듈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모듈에 해당하는 것 자체가 특정 파일을 뜻하는 게 모듈이에요. 그래서 파일 모듈 똑같은 얘기고 여기 안에 들어갔더니 플랫폼 안에 뭐 안드로이드 빌드 서포트, JDK 뭐 이런 애들이 나오네요. 안드로이드, iOS, tvOS, 뭐 리눅스, 맥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랭귀지 팩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 이 유니티 허브라고 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이 가상 공간, 메타버스에 해당하는 이런 공간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안드로이드 폰에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iOS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뭐죠? 아이폰? 아이폰에서. 그 다음에 리눅스 영역에서, 맥북에서, 그죠? 그 다음에 유니버셜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제가 이제 경험을 했을 때는, 음, 어, 이 메타버스 환경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핸드폰을 연결을 해서 핸드폰에 앱이 깔립니다. 특정한, 여러분들 환경 만든 앱이 깔려. 예를 들면은, 이런 게 깔리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거 하는 거가 어떤 식으로 귀결이 되냐면요. 유튜브 가시면은 이거는 오늘 끝나고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에 가서 유튜브가 이거 빙으로 하니까는 좀 제가 뭐라 해야 되나 서칭하기 힘드니까 네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유튜브 가셔가지고요 이렇게 유니티 3D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면요. 유니티 갖다가 뭘 만들 수 있는지가 나와줘요. 여기 뭐 기초 강좌도 있고 하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초 강좌도 있고 하는데 유니티 갖다가 뭐 이렇게 3D의 뭐 액션 게임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음. 자 여기 이런 게 나오네요.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여기 뭐 플레이어 만들기 등등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해당하는 거, 메타버스 환경 만들고, 그 다음에 게임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그지? 이런 거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아마 유상이가 이제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코드들에 해당하는 거는 움직임에 해당하는 것들, 세팅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니티 갖다 이제 만드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 이렇게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게임, 그지?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고, 캐릭터 막 숨 쉬고 있네요. 숨 쉬고, 뭐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다 코드로 만드는 거고, 네. 자, 그렇고요.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도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번 볼 건데, 유니티 VR 이런 거가 있어요.
유니티 VR. VR에 해당하는 거는요. 이렇게 제가 이거 두 대 있거든요, 이제. 이제 앞으로 이거를 잘 활용을 할 거예요. 그치? 그래서 유니티 VR 개발에 해당하는 것도 여기가 또 있네요. 그치? 경기 콘텐츠 진행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유니티 환경에서 이런 것들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고 있고,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여기 지금 보이는 거가 안드로이드에다가 올리는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 오큘러스라고 하는 거가 이 아까 눈에 쓰는 거가 오큘러스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VR 기기라고 하고 앞으로 이제 VR 기기에 이런 컨텐츠들을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하는 이런 직군에 해당하는 거가 유명해질 예정입니다. 그죠? 자, 자, 그래서요. 요게 이제 헤드셋을 쓴 미러링이라고 해서 뭐다? 헤드셋 안에의 영상물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눈이 두 개죠. 눈이 두 개니까는 양쪽에 해당하는 눈, 그죠? 이쪽은 다른 화면이 보일 수 있어요. 양쪽마다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오큘러스 화면에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제 구글 카드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핸드폰 자체를 그죠? 어, 그 두 개의 화면을 이렇게 보이게끔 해주는 거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핸드폰 안에서도 이 우리가 놀이공원 가기 힘드신 장애인 이런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에서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인휴먼 뭐 이런 것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여기도. 그래서 가상인간 쪽에 해당하는 것도 얘기를 해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이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요. 하려고 하는 거고, 유니티 가상현실 개발, 뭐 이런 것들, VR 컨텐츠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VR 컨텐츠 중에, 이제 VR 컨텐츠로 한번 찾아볼게요. VR 360 뭐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볼게요. VR 360을 하게 되면은 요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핸드폰에서 동작이 돼요. 여기 이런 것들. 그래서 항상 이제 VR 360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 네. 어디 갔죠? 360도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에 있을 거예요. 어디 갔지?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거가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본인이 이제 끼고 있으면은 이게 지금 본인 앉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죠?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네요. 그지? 음,
여기 이제 보이죠? 이게 옆으로 이렇게 그죠? 옆쪽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옆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옆 사람도 보이고 막 이래요, 이런 거. 그래서 이걸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VR 360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영상 이제 앞으로 만들 거예요. 3D 영상에 이제 카메라도 360도로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지? 아, 어지럽네. 그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가요. 이 카드보드지가 이렇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냐면은 구글 카드보드. 얼마 안 해요. 제 사무실에 세 개나 있는데 교육할 때마다 하나씩 받아서 세 개나 있는데 요게 이제 어린 친구들도 부담 없이 사라고 이렇게 생겼어. 이게 지금 얼마인지 보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거 15달러인가요, 지금? 구글 카드보드라고 검색을 좀 해보면 얼마지가 나올 것 같아요. 저 쿠팡에 인터넷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해서 구글 카드보드, 그죠? 이렇게 했더니만 1190원이네요. 1190원. 여기 이제 봤더니 요 안에다가 뭐냐? 핸드폰을 넣는 겁니다. 이 안에 핸드폰을 넣어가지고 이 화면에 해당하는 거를 양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 이렇게 여기 남자 두 분이 계시는데 이런 영상들, 그죠? 지금 아까는 뭐였어요? 뭐 이제 그 놀이기구 타는 거고 얘는 뭐요? 이제 브이로그 같은 거. 그래서 아마도 이제 유튜버들은 지금처럼 브이로그에 해당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찍을 거야. 찍을 건데 핸드폰 카메라로 찍게 되면은 이렇게 영상을 돌렸을 때 없겠지. 근데 이거는 360도로 이게 다 보여. 그죠? 이렇게 돌렸더니 얘가 본인이네요. 얘 본인이고 본인 얼굴도 이렇게 보이네요. 한 바퀴. 이제 음. 그래서 이렇게 위치해야 되는 거를 조절해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더라. 그죠? 그래서 뭐 하는지 그죠? 360도로 카메라로 찍는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360도로 찍기 때문에 용량이 엄청나게 차지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거, 이 SSD 이런 거가 중요해지고 지금 중간에 꿀렁꿀렁한 이런 뭐가 보이거든? 이게 왜 보이냐면요. 이 360도로 찍은 다음에 이 부분을 붙이는 거예요. 그지? 이 부분 붙여서 다른 곳은 좀 괜찮은데 이게 중간중간에 꿀렁꿀렁 거리죠. 꿀렁꿀렁. 그지? 이 부분 꿀렁꿀렁 거리는 거가 360도로 찍기 때문에 그거를 요 중간에 붙이는 영역이 있어서 그렇다. 그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니티를 배우는 이유가 이제 더 돈을 그지? 많이 벌기 위한 거죠. 이쪽으로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계속적으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디자인도 하셔야 되고 프로그램도 같이 하셔야 된다. 그지? 그래서 예전에 고전적인 2D 디자이너들은 이제 다 본고 있고, 그지? 이제 3D 디자인 쪽으로 넘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3D 디자인만 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지금 같이 C# 코드, 코딩 돌리는 이런 것들을 또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이 디자인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진짜 디자이너들 중에 탑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다 만들어 놨어. 그러면 거기에 이런 자동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누가 한다? 프로그래머가 하는 거야. 여기 이런 조건일 때 여기서 뭐 콜라와 환타와 뭐 이런 것들 중에 어떻게 고를까요? 이런 것들을 코딩을 짜야 된다.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게임을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어떤 특정 조건, 어떤 퀘스트가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퀘스트를 내가 선택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코딩을 짜는 거죠. 그렇죠? 아, 마이크 소리 안 들려요? 네, 인터넷이 좀 불안정해서 끊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다?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런 거요. 자, 얘는 이제 8K라고, 이제 영상에 해당하는 거가 엄청나게 4K 2배짜리죠. 그지? 예. 자, 이런 영상 볼 건데, 이 영상은요,
이제 그 물에 들어가기 힘드신 장애인분들, 이제 들어갔을 때 공포감이 있으신 이런 분들은 이 물 밑에서 이런 것들을 구경을 하실 수가 없죠. 저도 이제 한 3달 전인가, 이제 해외 나왔을 때, 이 물 밑에 이 스노클링 가면은 뭐 물고기들, 그지? 이런 것들을 본인 눈앞에 막 지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는 거가 또 색다른 경험일 건데, 그렇게를 즐기기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찍고 있는 사람이, 얼굴이 나오나? 여기 일부러 이걸로 지금 가려놨네요. 이 위치에 지금 있는 거야. 이 위치에 있는데 이거를 로고로 바꾼 거고, 그지? 이 위치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찍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카메라가 방수까지 되는 카메라인 거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특정한 분이 여기 이제 친구들인가 봐요.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제 바다 밑 상황에 해당하는 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They 영상화하는 spend 겁니다. most of their time in shallow waters and close to the shore, swimming at a speed of about 2 or 3 kilometers per hour. Coral reefs are their favorite environment. Not only do they provide turtles with food, but also protect them from bad weather. 자, 그래서 They spend most of their 이렇게 이 영상 찍어 온 다음에 나머지는 뭘 하시는 거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자막 작업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뭐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보셨던 이런 것을 찍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문화 체험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그지? 이런 것들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탔을 때죠, 그지? 경주 월드 드라켄이라고 하는 놀이기구예요. 이렇게 지금 위에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죠? 이렇게, 가네요. 저 옆 사람 얼굴도 좀 보고, 그지? 이렇게 두두두두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만드는 게 뭐다? 우리가 이제 목적이다. 그죠? 마지막에는 이런 영상들, 이거 뭐 카메라 갖다 뭐 찍어서 만드는 건데,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환경에다가 구성할 수가 있고, 그지? 뭐 이런 것들 이제 VR에 해당하는 거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이제 아바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죠? 지금처럼 이런 경주 그 월드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메타버스 환경에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걸 타면은 지금처럼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유니티와 언리얼이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목적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얘기를 드렸어요. 이 게임 환경에 해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우리 미러월드에 해당하는 거를 미러월드라고 하는 거는 뭐다? 실제에 해당하는 곳을 그 가상에 해당하는 메타 공간에다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낼 때 쓰는 게 유니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고, 자, 그다음에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 확인하셨죠? 확인이 됐고 내려가셔서 자, 그럼 설치 중에 애드 모듈에 해당하는 거 C샵 에디터, 비주얼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치? 여기 중에 비주얼 스튜디오에 해당하는 거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 자, 저도 비주얼 스튜디오 저번 시간에 설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거 보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 계시면은 숫자 3 입력해 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도 지금 설치가 잘 돼 있네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네,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했다. 그지? 설치가 완료됐고, 그다음에 AR, VR을 위해서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사용된 안드로이드 SDK, NDK 툴에 해당하는 것 중에 요거랑 오픈 JDK에 해당하는 걸 설치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죠. 요 두 개. 자, 그래서 해당되는 걸 다시 한번 또 보면 여기에 자, 여기 오픈 JDK랑 그죠? 안드로이드 SDK랑 NDK 요거를 설치하죠. 컨티뉴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잠시 보시고 얘를 체크하라고 돼 있어요.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서 프로젝트 뉴 프로젝트 이렇게 하셔서 3D 코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일단은 컨티뉴 이렇게 하게 됐더니 이거 읽었냐? 오케이 하시고 컨티뉴 하시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이거. 이거 하시고 인스톨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쭉 올라갈 거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확인을 했고요. 프로젝트 눌러서요. 프로젝트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요거로 그뉴 프로젝트 얘를 선택을 하실 건데요. 자,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2D 코어가 있고 3D 코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네. 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나와서 3D를 우리가 주력으로 할 거다. 그지? 얘를 선택하고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새로운 거 요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얘는 이제 NDK 뭐 SDK 그다음에 뭐 오픈에 해당하는 SDK, JDK 요거를 좀 설치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냅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복습을 한번 해보고 있는 겁니다. 뭐, 여기 이제 유상이나 아니면은 상혁이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익숙할 것 같은데, 이제 희영이는 안 해봤을 거니까, 자, 여기에서 설치하고, 그죠? 설치할 때는 요 톱니바퀴에 애드 모듈 갖다가, 얘 두 개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과정이죠. 설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프로젝트에서 요 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2D를 만들 건지 3D를 만들 건지 뭐 러너 게임을 만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여준 거 VR 만들 때는 VR을 선택하시면 돼요. 옆에 보니까 고글이 보이죠? 그지? 그래서 이 유니티 가지고 아까 그 영상들을 메타 환경에 또 만들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제 3D 환경으로 메타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이 교재에서는 3D에 해당을 선택하고 이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지금 마이 프로젝트 2라고 나오는 이유가 저는 마이 프로젝트가 그냥이 있고 아까 방금 만들었던 1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 그 프로젝트 이름이 똑같으면 이 뒤에가 2, 3, 4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밑에 C샵 코드. 그래서 이 유니티는 C샵에 해당하는 문법을 사용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C 언어라는 거가 있고 C 플러스, 이제 C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게 C 뿔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C 뿔뿔에 해당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C샵 이렇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컴공을 만약에 갔다고 하면은 C 뿔뿔, C샵 이런 순서로 배웁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 C샵이겠죠, 그죠? 근데 C C++을 잘하면은 C샵 하기가 좀 편한데 일단은 이 개념에 태그트리로 안 올라오고 바로 C샵을 배워도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안에 개념에 해당하는 거는 C++를 알게 되면은 C샵을 알기가 더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C 계열과 이제 쌍벽을 이루는 거가 자바라는 언어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파이썬에 해당하는 언어가 있는데 이제 C랑 C 계열에 해당하는 C, C++, 얘네들은요, 대규모 프로젝트 할 때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파이썬은 아직까지 이 C, 자바에 비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돌릴 수 있는 힘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거 언어를 할 때는 파이썬이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계열 중에 C 계열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이거? 지금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여기 들리고 있는데 뭔가가 또, 예, 뭐 문제가 좀 생겼다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C샵 코드에 해당하는 거를 가장 또 유연하게 쓸 수가 있는 게, VS 코드라고 돼 있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솔직히 말해서 개발자가 가장 선호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예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었어. 코드 없는 비주얼 스튜디오. 걔를 설치를 하려면 막 10기가에 해당하는 용량이 필요하고 설치한 시간이 두세 시간 걸리는 이렇게 무거운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비주얼 코드가 되면서 이 가볍게 그죠? 설치가 되고 플러그인 형식으로 얘들한테 필요한 거를 덧붙여 가지고 동작하는 그러니까 이전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전에는 모든 기능을 다 설치를 하고 진행을 했다고 해요. 진행을 했는데 요즘엔 뭐다? 그냥 기본에 해당하는 걸 설치하고 너 필요한 거 가져다가 설치했었어. 이런 얘기야. 예를 다른 걸 들어드린다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 필수적인 앱이 있어. 나는 삼성 핸드폰을 사면은 무조건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그죠? 뭐 이런 거는 무조건 설치를 해. 그래서 삼성에서 무조건 설치를 하는 것들을 다 그냥 어, 그 핸드폰 사자마자 다 설치를 해놓은 거야. 이게 이제 옛날 방식이에요. 비주얼 스튜디오까지의 방식이었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그런 것들 선별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은 나는 카카오톡 안 써. 가끔 안 쓰는 사람도 있죠. 안 쓰는 사람은 그거 설치 안 하면 되잖아요. 그지? 괜히 용량에 해당하는 걸 차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즘 방식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방식이다. 그지? 자, 그래서 필요할 때는 네가 설치하면 돼. 이런 것들의 플레이 스토어의 개념. 그치? 그래서 여기 안에도 지금 보니까 뭐예요? 이게 이제 플러그인에 해당하는 창입니다. 이 안에 있는 지금 예시가.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인데 거기 이제 파이썬을 설치를 해도 되고 C++ 설치해도 되고 그죠? 그다음에 디버거에 해당하는 거 이런 거 설치해도 된다. 뭐 뷰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그 웹 개발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얘들을 네가 필요한 거 설치하면 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인스톨 버튼이에요. 그래서 나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가지고 파이썬 개발할래. 파이썬 코드. 그죠? 이걸 설치하고. 그다음 비주얼 스튜디오 가지고 뭐 웹 개발할래. 뷰. 그죠? 이런 언어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치? 이런 것들을 IDE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유니티를 할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얘를 추천한다. 내려가죠. 자, 그래서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가지고 C샵 스크립트 편집기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C샵에 스크립트가 붙어져 있어요.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요, 대본이란 뜻이고, 대본에 해당하는 거는요, 이 그 드라마 같은 데에서 대본이라고 합니다. 대본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이 짧은 분량에 해당하는 거를 대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서는 C 언어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가 있고 자바스크립트라고 스크립트 붙어져 있는 이런 계열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은 정말 단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단기 계약이 자바스크립트야. 그래서 스크립트 붙은 것들이 단기. 그다음에 C 언어, 파이썬 언어 뭐 이렇게 언어 붙어 있는 거는 통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 드라마가 1화부터 20화까지 있는데 나는 1화에 잠깐 나와. 그럼 스크립트의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뭐요? C 언어처럼 언어가 붙어 있으면은 1화부터 20화까지 내가 다 나와. 이런 것들이 언어가 붙어 있는 그런 걸로 치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붙어 있는 거는 웹 개발도 되고 그다음에 그 어플 개발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VR 개발도 되고 이런 것들 범용을 뜻하는 거고요. 스크립트에 해당하는 것들은 자바스크립트 이건 웹 개발만 돼요. 그래서 그런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유니티 LTS는 LTS 롱텀 해당하는 거, 그 긴 기간 동안 서포팅을 해주는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유니티 버전에 해당하는 거는 LTS 버전을 주로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 어, 이게 개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각 버전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LTS 버전 설치하는 게 좋더라. 그 중에서도 뭐다? 최신 버전에 해당하는 걸 설치하시라. 그래서 여기에 LTS라고 붙어져 있는 버전 중에 그래도 제일 최신을 해야
나중에 계속적으로 빠르게 변화가 돼도 얘는 길게 서포팅을 해주기 때문에 어, 내가 만들었던 어떤 어플이 다음에 내년에 내후년에도 동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고 유니티 인터페이스에 대한 거는 이런 모양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이제 만들었던 거 이거 지금 안 만들었던 분은 한번 만들어서요. 해당되는 걸 한번 오픈을 해봅시다. 자, 오픈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을 건데요. 자, 요게 얘죠, 지금. 자, 마이 프로젝트 1, 그죠? 여기 봤더니 마이 프로젝트 1. 그래서 얘가 기본 화면이에요. 그죠? 이렇게 기본 화면이고, 이 기본 화면 중에 각각에 해당하는 요소를 봤더니 하이어러키라고 되어 있어요. 하이어러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게 뭐예요? 계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들 추가 삭제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기본에 해당하는 걸 게임이라고 하는구나.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물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게임에 해당하는 어떤 거라고 보시면 돼. 오브젝트는 어떤 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추가 삭제라고 한다고 돼 있으면 이게 뭐예요? 여기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 게임에 해당하는 거는 항상 이제 주인공이 있고 이 주인공에 해당하는 거에 scene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 있다. 한마디로 여기 밑에 카메라 보이죠? 그다음에 광원 이런 게 보입니다. 항상 기본이 뭐다? 메인 카메라. 그 주인공이 보고 있는 이 시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라이트에 해당하는 거는 뭐예요? 명암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가 지금 주인공이 오전에 있는지 오후에 있는지 밤에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의 이 조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네요. 그죠? 얘가 이제 각각을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오브젝트. 그래서 요 위에 샘플 씬이라는 단어, 씬이라는 장면의 뜻이에요. 장면이 있고 장면 안에는 카메라와 광원이 있다. 그지? 이렇게 돼 있고 각각을 오브젝트라고 부른다. 그지? 예, 사각형 모양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 그지? 그 지칭하는 걸 다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자, 그렇고 이렇게 씬이라는 게 나옵니다. 씬, 그다음에 게임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씬, 장면의 뜻, 그다음에 게임 화면, 그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봤더니 씬은 실제 컨텐츠 편집 구성, 게임은 실제 게임 화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하이어러키라고 하는 거는 뭐다? 이런 계층 구조를 하이어러키라고 얘기를 하고 얘네들은 마치 이제 윈도우의 폴더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지? 그래서 C 드라이브 안에 어떤 파일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시네다는 거는 이런 화면, 장면의 뜻이다라는 거. 게임상의 카메라가 바라보는 화면이다. 그래서 주인공이 1인칭 시점 이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프로젝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 탭이 보이죠? 자, 그리고 그 안에는 에셋이라고 하는 게 있어. 에셋에 해당하는 게 자원의 뜻이에요. 내가 어떤, 예를 들면은, 이, 음,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가지고 내가 어떤 물건을 샀어. 그러면은 그 물건에 해당하는 것과 에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에셋은 자원의 뜻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는 이미지와 그다음 뭐다? 스크립트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미지랑 코드가 이 공간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지? 그래서 여기 이제 에셋에 그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가 샘플이 있네요. 샘플이 여기 있는 애네. 이제 샘플 씬. 그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샘플 씬이에요. 샘플 씬. 그지? 그래서 이게 기본 제공되고 있는 거구나.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네요. 자, 그렇고 콘솔이라는 영역,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네요. 콘솔 디버깅 시 뭐 결과값에 해당하는 거가 보여지더라. 뭐 이런 거가 보이고 우측에 보니까 인스펙터라고 하는 게 있어. 스펙터라고 하는 거가 스펙트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여주는 거 스펙트럼이고 인에 대한 거 안을 보여주는 게 인스펙터라고 하는 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인스펙터고 얘는 여기 샘플 씬에 해당하는 거의 속성값을 주로 가지고 있어요. 속성값.
그래서 선택한 컴포넌트의 속성을 제어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요 하이어러키와 그 다음에 게임 씬 부분, 요 부분에 이미지를 그죠? 처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밑에는 자원에 해당하는 것들을 관리하는 부분. 요거는 각각에 해당하는 이 속성을 제어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되고 내려가서 자 레이아웃을 뭐 구성하는 걸 최적화 보수로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되는 거가 이 부분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 보이고 있고 오른쪽 상단의 인스펙터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고 거기에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치?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디폴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원래 이렇게 디폴트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자, 여기 이제 봤더니, 각각의 최대 활성의 단축키로 값 해당을 하고, 시프트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클릭할 때마다 뭐 확대 축소 뭐 이런 거가 된다. 뭐 이게 나오네요. 그래서 시프트 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한 번씩 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했더니 이 게임 뷰에 해당하는 요 게임의 씬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확대 축소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뭐다? 어떤 그 설정을 하기 위한 창의 모양이고요.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좀 크게 봤으면 좋겠죠. 그래서 Shift 스페이스, 그지? 창 최대 활성 단축키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뭐 하시면 돼요? 단축 키에 해당하는 거예요. 단축 키에 해당하는 거를 나올 때마다 좀 적어서 뭐 노션이나 이런 데다가 정리를 해두시면은 나중에 쓰는 것만 그지? 많이 쓰면 되겠죠. Shift 스페이스 바. 자, 얘는 뭐다? 여기 봤더니 창 최대 활성화 단축. 창 최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정리가 되시면은 내가 자주 쓰는 거, 그죠? 작업하다 자주 쓰는 것만 계속 손에 익히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노션에다가 이따가 또 정리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내려가서요.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 교재에서는 2x3에 해당하는 세팅 값으로 이렇게 해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2x3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행삼열을 뜻하는 거죠. 여기가 1, 2,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네요. 저 3열. 그래서 여기가 이행으로 보이고 이쪽이 3열로 보인다. 그지? 그래서 여기를 씬이라고 하고 이게 게임이라고 하고 하이어라키, 프로젝트, 인스펙터 이렇게 이 책에서는 구성해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씬이기 때문에 장면이죠. 내가 이제 그 어떤 장면을 이제 컨트롤을 하는 거죠. 내가 만드는 영역이고요. 이 만들어진 게 실질적으로 보이는 거가 게임, 그죠? 게임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냐 이 얘기고 하이어러키컬은 여기에다는 구조, 그지? 이런 게 들어가 있다. 지금 현재 메인 카메라에 해당한 게 얘고, 그지? 그다음에 다이렉트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 요게 지금 요거, 그지? 햇볕 모양이 되어 있는 게 라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그지? 이 교재는 2x3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라고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는 에디트 프리페런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프리페런스 자체가 이 구성 요소를 세팅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의 중앙 상단에 위치한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걸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리로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게임이 실행되는 화면을 보실 수 있다. 지금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플레이는 되고 있는데 떤 거가 되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그지? 그래서 예, 뭐 얘가 플레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의자 같은 거 저번 시간에 만들어 봤을 건데 의자 그다음에 리도드 스크립트라고 돼 있는데 이 스크립트 자체가 지금 별로 없죠. 우리 안 만들었잖아요. 안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어떻게 동작되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로드 다시 로딩을 시킬 건데 코딩에 해당하는 거를 어셈블 그지? 조립한다는 뜻이 어셈블. 그래서 우리가 이 엔드 게임 보면은
어벤져스 어셈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셈블이 전체 다 데리고 와서 재조립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거랑 코드를 가져다가 재조립해가지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뭐 이런 것들을 그죠? 만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초보자들이 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플레이 되는 중에 저장하지 않아서 데이터 손실이 많이 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그지? 여러분들이 저장, 컨트롤 S 이런 것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터페이스 플레이 모드 컬러를 뭐 변경하는 걸 추천한다 뭐 이게 보이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윈도우의 프리퍼런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맥에서는 유니티의 프리퍼런스. 그래서 여기에 에디트가 여기 있고 거기에 이제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게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쯤 있네요. 선택을 하시고. 자, 선택을 하시면 두 가지 설정을 하게 되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프리퍼런스 중에 자, 컬러에 플레이 모드 틴트라고 되어 있대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못 찾겠으면 여기 써요. 컬러에.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컬러즈, 이렇게 돼 있어서, 요게 컬러즈죠. 거기에, 플레이 모드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해당되는 거 플레이 모드 틴트 여기 있다.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색상을 변경을 했더니 지금 경고창에 해당하는 컬러로 이렇게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 모드 틴트에 해당하는 것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익스터널 툴즈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지금 적용이 돼 있고요. 자, 여기 다시 에디트의 프리퍼런스 들어갔고 거기 중에 익스터널 툴이라고 있대요. 이제 익스터널 툴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거기 중에 자, 이 부분에 선택을 하시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더라. 그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컬러에 해당하는 거 뭐 이거 아까 이제 했던 거 중에 이런 것들 그냥 디폴트 세팅으로 저 할게요. 음.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치? 그래서 프리퍼런스 안에 그 안에는 컬러 세팅 값과 그 다음에 익스터널 툴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가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하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유니티 주요 특징부터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6시 56분 지나고 있는데 7시 5분까지 쉬었다 갑시다. 예, 다시 보죠. 예, 그렇게 하고 자, 유니티 뭐 주요 특징 2D, 3D, AR, VR 아마 이제 3D부터 AR, VR 쪽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SS 스토어라는 거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SS 스토어에 해당하는 거 한번 가볼게요. 유니티 음, SN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하시면 SS 스토어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보이고 있네요. 자, 이 중에서 봤더니 이제 VFX라고 하는 거가 있네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마 뭐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뒤쪽에 VFX 누구누구누구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VFX에 해당하는 이런 데 가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돼 있고요. VFX가 뭔지 뭐 이런 거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해당되는 거에 샘플이 나옵니다. 이 VFX가 뭔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쿠키 세팅 뭐 이거 나오는데 아무튼 자, 요게 어떤 건지 요게 이제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퀵 룩 뭐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거 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음. 그래서 영화에서 보시면은 이런 효과들 있죠. 이런 효과들을 만들어내는 거. 게임에서 이런 효과 만들 때는 이거 쓰면 된다. 그래서 FX 익스플로전 0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효과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만드는 게 아니고 뭐다?
지금처럼 에셋 스토어에서 받아가지고 세팅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에셋은 결국엔 뭐예요? 자산, 자원 이런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 에셋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미래는 뭐 그게 사명인데 어떤 또 느낌을 주냐면은 현재 말고 미래, 그죠? 그렇게 보시고 미래의 자산들, 자산 관리하는 회사죠. 미래 에셋. 자, 그래서 유니티 에셋 스토어에서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2D, 3D로 만들어낸 이 컨텐츠, 그 다음에 사운드 파일 이런 거 만들 때 재료를 유무료죠. 그래서 유료 컨텐츠들이 조금 더 뭐 그게 퀄리티가 좋겠죠.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자가 올릴 수 있는 오픈 마켓 플랫폼 이 뭐다? 유니티 에셋 스토어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드는 기본을 알고 그 다음에는 이런 에셋스토어가 이제 시장을 보듯이 이 에셋을 다운로드를 해서 내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이 사람이 있고 이런 효과들 이런 것들은 이제 에셋스토어에 가셔서 이런 효과들을 덧입히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죠? 이런 화면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뭐 가루를 날리는 이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C샵에 해당한 스크립트를 쓰면 되더라. 그죠? 그래서 동적대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이런 화면은 C샵 갖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컴포넌트들이 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컨텐츠 구조가 씬, 게임 오브젝트 컴포넌트 구조다라고 돼 있고 영화, CF, 기차 완성면 씬으로 구성돼 있다. 화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각각의 화면들을 여러 장을 만들고 걔네들을 플레이를 시켜서 영화처럼 만들어내는 거. 유니티도 똑같이 씬으로 구성이 돼 있다. 돼 있어. 그죠? 그래서 프로젝트 패널에 씬 폴더에 추가 씬을 생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유니티에서. 자, 프로젝트 패널이 여기 있어요. 프로젝트 패널 여기 있고, 씬에 해당하는 것과 이제, 자, 이렇게 지금 봤더니, 그죠? 프로젝트의 씬 폴더. 여기가 씬 폴더죠. 씬 폴더. 자, 여기에 추가 씬을 생성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으로 샘플 씬이 있대, 여기. 그지? 여기 샘플 씬이 있고, 이 샘플 씬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에서 이 부분이에요. 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하게 되면은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항목에 자, 씬이라고 하는 게 쭉 보시면 이 중간쯤에 있네요. 그지? 씬이라는 걸 이렇게 선택하시면 샘플 씬 외에도 이제 샘플 씬 외에도 이렇게 뉴 씬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예, 이게 첫 번째 씬, 뭐 두 번째 씬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씬은 메인 씬에서 서브 씬, 서브 씬, 서브 씬 이렇게 해서 그지? 예, 다른 씬들로도 이동시킬 수 있더라. 자, 씬 매니저를 통해서 로드되는 씬을 호출해서 다음 씬으로 이동한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메인이 있고 그 다음 서브 씬으로 이렇게 이제 가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큰 게 씬입니다. 제일 큰 게 씬이고 그 하위에는 게임 오브젝트 그죠? 음, 반대로겠어요. 제일 큰 게 프로퍼티예요. 제일 큰 게 프로퍼티. 그래서 이거는 뭐 자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게임 오브젝트 그 안에 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더니 이 자산에 해당하는 거가 미래 에셋, 그지? 뭐 에셋에 해당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거는 그 안에 구성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성 요소들이고, 그다음 게임 오브젝트, 그지? 이 게임에 해당하는 요 부분에다가 뭔가 오는 거 이런 것들이 게임의 오브젝트. 그다음에 씬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좀 화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니티 에셋을 임포트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에셋에 해당하는 이 웹페이지가 있었고 걔를 가지고 와서요. 크리에이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임포트 이렇게 가져오네요. 자, 각각의 이미지들과 에셋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오디오네. 이미지 오디오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요. 이 크리에이트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빌드라고 돼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앱과 크리에이트 빌더들로 구성을 했고요. 디스트리뷰트 돼 있어서 이걸 분산을 처리를 했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클라우드, 그 다음에 앱, 그 다음에 뭐 책 같은 게 좀 보이고, 그 다음에 공장까지 이게 보이네요. 그치?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거, 좀뭐 저장하는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데다가 자산 저장을 해놓고, 그다음에 로드에서 필요할 때 가져와서 쓴다는 얘기죠. 필요할 때 가져와서 핸드폰, 그 다음에 노트북, 게임 이런 데서 내려받아가지고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빌드해되는 거는 실제 게임, VR 이런 데 파일로 변환한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죠? 예, 이거를 나눠서 저장하고 나눠서 저장한 거를 클라우드 같은 데 올려놨으면은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해서 동작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고. 자, 처음에 유니티 실행하고 허브를 실행해야 된다. 우리가 허브가 이렇게 생겨 먹었고, 어디 갔어? 네, 허브가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이 허브에서 뉴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설치를 한다라는 거였죠. 자, 이렇게 3D 오브젝트 이름해서 그죠? 만들어낸다. 자, 그럼 하이어라키컬 패널 여기가 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서 3D 오브젝트 큐브 해보자 라고 돼 있어. 그치? 그래서 이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해서 3D 오브젝트 큐브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 큐브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정육면체인가 이게? 예,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 이게 기본이죠. 큐브. 자, 내려와서 자, 큐브 오브젝트, 이렇게 생겨먹은 거가 있으면, 그죠? 큐브 모양의 어떤 거, 이게 오브젝트라고 했어요. 그치? 물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큐브라는 물체가 생성이 되어 있으면은, 인스펙터 패널에 기본 컴포넌트가 자동으로 구성된대요. 그래서 큐브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인스펙터의 특정 속성들이 이렇게 쭉 올라오더라. 그죠?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게 트랜스폼, 큐브, 메쉬 뭐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트랜스폼에 해당하는 거 어떤 얘기냐면은 이거는 트랜스폼 어떤 거의 형태다라는 거고 기본 형태는 위치와 그죠? 회전 그다음에 크기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포지션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죠.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의 포지션, 이제, 요게, 위치, 그 다음에 로테이션, 회전, 스케일, 크기예요. 그죠? 그래서 위치, 회전, 크기 정보가 보이고 있고, 메쉬라고 하는 거가 격자를 뜻하고 있어. 그래서 메쉬는 이제, 큐브의 형태다라고 돼 있어. 이제 메쉬 필터의 큐브, 이게 보이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의 모양을 뜻하는 거네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이런 모양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메쉬 렌더라고 돼 있는데 머티리얼 3D 표현의 렌더링에 해당하는 요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광원에 해당하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림자 그다음에 프로브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게 뒤에 나오실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다. 그죠? 자, 그리고 박스 이게 이제 충돌의 뜻이죠. 그래서 이 그 큐브를 떨어뜨렸을 때 통통 튀기게 하고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정보값들이 그죠? 요 밑에 박스 콜리더라고 하는 항목에서 보실 수 있는 거다라고 보이고 있네요. 자, 내려가서 유니티 오브젝트 컴포넌트 집합 요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지? 트랜스폼 여기 있고, 그지? 그다음에 리지드 바디 이런 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폴리더 지금 폴리더 여기 보이죠? 메쉬 필터 여기가 이제 메쉬 필터, 그다음에 메쉬 렌더, 그다음에 카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요 항목에서 이제 세팅하실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add 컴포넌트 이렇게 하시게 되시면요. 각각의 영역에서 뭐 이런 것들이 쭉 더 있다라고 하는 거가 보이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리디드 필터 리디드 바디 뭐 이런 것들이 요 안에 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뒤쪽에서 이런 것들이 또 쓸 때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스크립트 이게 가장 좀 만만하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뉴 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다. 그지? 이거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항목이 하나 추가되는 거지. 그지? 지금처럼. 여기 누르면
이거를 없앨 수 있죠. 리셋, 뭐 이런 것도 리무브 이렇게 보이네요. 리무브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세팅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다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빼고 이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 메인 컴포넌트 할 때 하이어라키컬에 그지? 하이어라키컬이 여기죠. 여기에서 패널을 구성하는 뭐요? 컴포넌트 요소들 주요 컨텐츠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저 머티리얼 그다음에 메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걔네들은 오브젝트 컴포넌트 뭐 1대1 구조, 1대 N의 구조 이렇게 해서 게임 오브젝트 영역에 만들어진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유니티는 하나의 게임 오브젝트의 N개의 컴포넌트. 유니티는 하나의 게임 오브젝트 여기죠. 요 부분에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구성이 돼서 동작을 한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죠. 속성값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이 N개의 컴포넌트예요. 여기 속 N개의 컴포넌트. 그지? 하나의 오브젝트, 하나의 개체는 요걸 뜻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오브젝트, 여기는 여러 개의 컴포넌트, 하나의 오브젝트와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게임 오브젝트 합쳐져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고, 그래서 하이어라키컬 프로젝트 인스펙터, 하이어라키컬 프로젝트 인스펙터,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고, 걔네들 함께 모여야 프로젝트가 편하게, 그죠?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컴포넌트 영역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 포지션, 로테이터, 스케일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 그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게 컴포넌트들이고, 이 컴포넌트들, 게임 오브젝트에 들어가 있는 거, 하위 요소들이나.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 이 영역에는 항상 뭐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면 해당되는 인스펙터들 속성값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컴포넌트가 그죠? 이 속성값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고 게임 오브젝트 컴포넌트 프로퍼티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걔네들을 C샵으로 구성하면은 뭐 점 단위로 뭐 하위 속성은 점 단위로 표시한대요. 그럼 게임 오브젝트 점 트랜스폼 점 포지션 이런 식으로 코딩을 짠다는 얘기예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짜면은 뭐가 된다? 이 특정 포지션, 위치라고 하는데 이 위치값에 해당하는 걸 코딩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여러분들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코딩을 잘 짜시면은 이런 식으로 짜시면 된다고. 게임 오브젝트 가장 큰 개념, 거기에 트랜스폼, 어떤 모양 형태의 그다음 포지션, 이거는 위치값이죠. X, Y, Z.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뭘로 짤 수 있다? 코드로 짜실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구성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 화면 자체가 지금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이고, 자, 거기에 이제 그 단축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단축키들에 해당하는 거, 아래 툴바를 기준으로 단축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눌러보실 거예요. 눌러보실 건데, 자, 여기에 Q 이렇게 누르면 얘가 눌러져요. 여기. 그 다음에 W 이렇게 했더니 두 번째. 그죠? 그 다음 E. 그 다음에 R, T, Y. 이렇게 이제 눌러지더라.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손바닥에 해당하는 Q 이걸 제일 많이 누를 거야. 왜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지? 그 다음에, W 이렇게 하시면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하시는 뭐 이런 것들도 또 많이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 영역에 해당을 봤더니 이건 상하 좌우로 이동할 때 Q 이렇게 해서 눌러서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이동할 때 W 이거는 3차원 좌표 이동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3차원이 좀 보이고 있고 얘네들로 이동하는 거. 그다음에 오브젝트 회전 2 그죠? 2 누르고 그러니까 이 눌러서 이렇게 회전을 하실 수가 있더라. 오브젝트 회전. 지금 보이죠? 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세 가지 XY 좌표에 해당하는 거가 선색이 보이고 있어요. 여기 X가 빨간 선, Y가 초록선, 그 다음에 Z가 파란 선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요. 지금 이 오브젝트가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네요. 이렇게. 그죠? 자, 이게 뭐다? 초록색이니까는 Y축. 그다음에 빨간 선, 노란 선 지금 선택이 됐고 빨간 선 어디 갔냐? 빨간. 자, 이렇게. 자, 빨간색이 보이죠? 지금 빨간색이 선택이 돼 있다. 오브젝트에. 그렇지? 자, 초록색. 그죠? 네, 그다음에 파란색.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R은 크기 변형이라고 돼 있어요. R 이렇게 누르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이런
그죠? 자, 얘네들을 크기를 변형을 하실 수가 있더란. 잠깐만요. 이렇게 지금 보이죠? 얘들을 이렇게 당기면요. 크기를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이렇게 변형이 되죠. 변형이 되실 때 이쪽을 같이 보시면 좋은데 여기요. 트랜스폼. 자, 얘를 당기게 되면요. 그죠? 이게 지금 포지션 값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에 해당하는 거가 바뀌고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이제 크기 변형하는 거. t에 해당하는 게 이동 크기 변형이라고 돼 있어요. t는 얘고요. 이거 그지? 얘들은 또 이렇게 한번 눌려보시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Y 통합툴로 이동 회전 크기 변형. 그렇죠? Y 이렇게를 눌렀더니 이렇게 돼 있고요. 얘네들의 여러 개가 한꺼번에 좀 표시가 되네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줄이고 뭐 늘리고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거. 이동, 그지? 여기 줄이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보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lt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각도 조절되더라. Alt 누르고, 그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이제 Alt 눌렀더니만, 눈 모양이 보이고, 눈이 위치 어느 쪽으로 볼까? 이런 거네요. 그죠? 그렇고. 마우스 휠 줌인, 줌아웃, 줌인. 그죠? 이게 줌아웃, 이게 줌인이죠. 그죠? 안쪽으로 들어간 게 줌인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은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동한다. 이렇게. 그죠? 위아래. 그죠? 그래서 Alt 누르고 그죠? 하는 거랑 그다음에 뭐요? 음, 이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하는 거랑 동일한 것 같아요. 그치? 이렇게 볼 수 있고 F라고 하는 거는 뭐다? 어, 지금 화면의 중앙에 가는 게 F다. 그죠? 오브젝트 더블 클릭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좀 이따가 잠깐만. 네, 이거 기능이 아까 되는 거 같더니 화면의 중앙으로 간다고 돼 있어요. 잠깐만. 이거 뭐냐? 왜 안 되냐?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면 중앙으로 간다고 돼 있는데 안 되네. 음. 이거 모르겠어요. 아까 되는 것 같았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모서리 이동할 때 활용한다라고 돼 있네요. V 이거를 네 여기 지금 어떤 걸 선택했죠? 두 번째 거 선택했고 V 했더니 모서리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F도 선택한 상태에서 되네요. 그렇죠? F도 이렇게 선택된 상태로 이렇게 가 있다. 그럼 F를 눌렀을 때 이렇게 가운데로 가네요. 그지?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선택된 상태에서 이런 FV 이런 것들이 동작을 한다. 그다음에 컨트롤 D가 있어요. 이거 저번 주에 자동차 할 때 했었던 것 같은데 컨트롤 D를 하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가 생성이 되고 생성이 된 거를 이제 이동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복제를 시켜 놓는 거가 뭐다? 이게 이제 게임 오브젝트 복제 같은 거 두 개 만드는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컨트롤 P 이렇게 눌러봤더니 플레이 화면이 되더라. 그치? 게임 플레이 화면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컨트롤 시프트 F라고 돼 있는데 얘네들은 뭐요? 여기에 그 단축키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세팅하실 수 있더라. 그죠? 그다음에 얼라인 위드 뭐 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볼 때 정렬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지? 음, 그래서 컨트롤 P 이렇게 한번 눌러봤더니 음, 이게 이제 플레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왜안 나오나요? 어, 자 이렇게 예, 이게 플레이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 설정된 상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상태가 나올 거고 지금 예, 지금 봤더니 메이 아까 만들어 놨던 거 큐브가 지금 안 보이네. 그래서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저장을 지금 안에서 날라간 것 같아요. 그치? 큐브 하나 만들고, 그죠? 이렇게 하고, 지금 보이죠? 그지? 예, 이렇게 지금 보이고, 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안 꺼지고 있네. 꺼지고 있고. 자, 이렇게 일단은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플레이, 그지? 그러면은, 이게 이제 렌더링이 돌아서, 여기가 잠깐 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립트가 따로 뭔가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움직이는 모양은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뭐다? 얘네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플레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지? 아마 이제 뒤에 가게 되면은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이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단축키들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Shift 스페이스바라고 돼 있어요. Shift 스페이스바 아까 해봤어요. 이렇게, 그지? 최대화 시켜서 맥스 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얘들을 돌리고, 그 다음에 멈추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지? 자, 그렇고. 내려갈게. 내려가셔가지고, XYZ, 뭐, 빨간색, 파란색, 중앙에 뭐, 이런 이제 개념에 해당하는 게 나오고 있다. 그치? 그래서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지금 보이는 거, 자, 이렇게 이제 면을 누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그치? 지금 현재 상태가 두 번째 있는 이 무브 툴을 가지고 봤더니 지금 원통에 해당하는 게 보이고 있죠? 얘네들을 눌러주시면, 그치? 이렇게 X, Y, Z 방향으로, 그죠? 이동이 되더라. 면을 누르면요. 면을 누르고 이렇게 하시면은 해당되는 게 지금처럼. 그지? 그다음에 이쪽에 그다음에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된다는 거. 그지? 면을 눌렀을 때랑 그다음에 이 원통을 눌렀을 때랑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지? 면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어떻게 된다? 해당되는 영역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지? 면 누르고 이동도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늘리면 지금처럼 X축, Y축에 해당하는 걸로요. 좀 땡기면은 이게 이제 크기 자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각각에 해당하는 사이즈는 동일하고 X축, Y축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늘어나네요. 지금 여기 이제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자, 이렇게 그죠? 네, Y축으로는 변화가 없고 XZ축으로는 변화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유니티 기초 입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일단 만들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것들, 요 프로빌더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 프로빌더에 해당하는 거, 프로, 전문가들이 빌딩하는 방법, 한마디로 만들어내는 방법에 해당하는 사이트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 사이트들을 잠깐 가보시면, 어디 가게? 음, 여기에 프로빌더 사이트가 이렇게 있고요. 자, 카톡, 채팅방에다 올려놨어요. 채팅방에 올려놨고요. 여기 보시면요. 이제 버전에 해당하는 게 나옵니다. 자, 버전에 해당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개발하시면 돼요. 그지? 예, 맞춰서 개발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요. 이제 매뉴얼 이런 식으로 보이고, 스크립트 API 뭐 등등에 해당하는 게 보이는데,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문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버전에 따라서 문법이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쭉 보이는 거가 각각의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보이고 있어. 이 프로빌더에 인스톨링 하는 방법.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머티리얼 쉐더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어떻게 세팅하면 되느냐? 머티리얼 뭐 어떤 재료란 뜻이고 쉐더라고 하는 거는 그림자이죠. 그림자. 텍스처는 질감. 그리고 UV 이거는 표면에 뭐라 그래야 되나? 질감에 대한 걸 비슷한 거예요. 즉, 광택 뭐 이런 것들이 UV죠. 뭐 이런 것들이 여기가 좀 어려우면 마우스 오른쪽 하셔서 예, 한국어로 번역. 그럼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UV는 텍스트 좌표네. 텍스트 좌표. 좌표값을 UV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뭐 2차원, 뭐 3차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UV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은 지금처럼 한국어로 번역하시면 뭐 읽을만 합니다. 이제 번역이 잘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른 코딩 용어로는 API 사이트라고 해요. 그지? 어떤 UT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응용 프로그램 앱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하이라키 패널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봤을 때 하이어라키컬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이제 플러스 버튼을 여기 누르게 되면은 3D 오브젝트 플레인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더라. 그지?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은 바탕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지금처럼 이렇게 생성이 되더라. 이제 큐브는 지워볼게요. 큐브는 삭제. 그죠? 네, 지우고 자, 씬 패널의 오른쪽 상단에 3D 입체 기즈모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씬 패널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3D 입체 형태, 그죠? 이런 거, 여기, 요거요. 요게 기즈모라고 하는 거네요. 이제 그렇고, 기즈모는 현재 씬 컨텐츠 방향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분을 조절, 각도, 컨트롤러에 대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보이네요. 각각의 방향 그러니까 y 값은 상위, 그죠? 이게 이제 위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x 값은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죠? 여기, 그 다음에 예. 그렇게 하셔서 기본 보기 각도가 설정이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치? 그래서 기본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이거 돌릴 수 있나? 음, 네, 이런 모양이 돼요. 기본이 지금. 네. 그래서 이거 돌리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누르면은 돌아가는데 요 모양이네, 요 모양. 그지? 예, 그래서 지금 형태가 이런 모양이고 이런 모양에 해당하는 걸로 이제 기준모양은 크게 두 가지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투시 모드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수학 계산 중심에 해당하는 모드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첫 번째 원금 모드. 그래서 멀고 가까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모드. 그지?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직교 모드라고 해서 원근감 없이 그죠? 네, 계산된 화면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려가셔서 자, XYZ 누를 때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변경이 되고 기준은 중앙에 사각 박스를 얘를 클릭을 하면 그지? 얘를 클릭하면은 오솔 그래픽 모드, 퍼스펙티브 변경된다. 라고 돼 있어. 그지? 그래서 요게 이제 퍼스펙티브 이런 뜻을 좀 아시면 뭔 말인지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티브 뜻 이렇게 하시면 원금 화법이래요. 그치? 그래서 멀리서 보거나 가까이서 보거나 뭐 이런 것들 모두고 그다음에 오솔 그래픽, 오솔 여기다 그냥 영어로 쳐봅시다. O THO 그죠? 오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의 뜻. 음, 오소 뭐 어쩌다 그런 게쭉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없나요? 오소그래픽 다 써야 되나? 그래서 요 얘기야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수학적 계산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나오는 거가 이 기즈모 그죠? 기즈모라는 뜻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시가 없는 상태로 ISO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저번 시간에 이 의자에 해당하는 걸 해보셨는데, 이 의자에 해당하는 것들, 지금처럼 이렇게 이 방법대로 그려내시는 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프리팹에 해당하는 내용들,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프리팹, 그 다음에 리지드 바디, 그다음에 머티리얼, 그다음에 트랜스페어런트, 그다음에 텍스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애프터에 해당하는 스터디가 8시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나갈게요. 참 다음 주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지금처럼 디테일하게 한 번을 해드릴게요. 한 번을 해드릴 거니까
지금 책에 대한 거 본인이 혼자 읽어도 아마 되실 거예요. 여기 두 분은 당연히 되고, 예, 나머지 지금 한 분, 수업 듣고 계신 분 한 분만 좀 잘 안 될 건데, 제가 요 연습 문제부터는 다음 주에, 그죠? 천천히 또 진행을 해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맥북이신데 설치가 안 되어 계세요. 그래서 설치를 다음 주 전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실전에 해당하는 거는 뭐 설명 들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기에 해당하는 걸 실전적으로 만들어 보면서 과정에 해당하는 거 제가 다 해보긴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생략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번 주에도 아마 만들어 봤을 거야. 만들어 봤을 건데 오늘 디테일한 설명을 들었고 그 이후에 해당하는 것들을 조금 빠르게 다음 주에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을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5장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5장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엄청 디테일하게 지금 나가고 있어가지고, 예, 5장도 이렇게 잘, 죠?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예. 음, 다음 주에 만드는 거 조금씩 만들어 보고, 5장으로 또 넘어가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말인데 고생 많으셨고, 어, 오늘 좀 디테일하게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오늘 하는 거로 인해서 저번 주보다 이해력이 잘 높아졌다 하시면 숫자 1 한번 입력해 보시고 뭐 그냥 그랬다 숫자 2 이렇게 입력하시고 제 반응에 따라서 이제 다음 주는 어떤 구성을 해야 될지를 판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남겨주세요. 네. 그래요. 저번 주보다 그 각각의 명칭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단축키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둘러봤기 때문에 좀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고, 다음 주는 조금 더 디테일한 준비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 친구의 또, 어, 진행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남은 주말 재미나게 보내시고, 또 다음 주부터 일요일 날 할게요. 일요일 날 5시 반.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먼저 퇴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